남편의 양복 주머니에서 나온 호텔 VIP 펜트하우스 영수증 한 장. 20년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어. 남편의 이중 결혼 생활에 충격적 진실을 마주한 순간 그녀의 인생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했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서연 씨. 하지만 남편의 거짓과 배신 앞에서 그녀는 눈물이 아닌 존엄으로 답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상처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한 여자의 용기, 그리고 사랑보다 더 강한 자기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서연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편안히 차 한잔하면서 들어주세요. 저녁 7시였습니다. 윤서연은 사무실에서 막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였지요. 고객 미팅, 현장 점검, 디자인 수정,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 일이 좋았습니다. 25년 전 작은 사무실 하나로 시작한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였습니다. 지금은 직원이 15명이나 되는 제법 알려진 회사가 되었지요. 대표님, 먼저 퇴근합니다. 그래요. 수고했어요. 내일 봐요.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오래 쉰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매일 운동을 했고 자기 관리에 신경 썼지요.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남편 박진우는 대형 유통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싸운 적도 거의 없었지요. 서연은 운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없습니다. 남편 진우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책임지면 사는 건 서연이 하나만 된다고, 서연이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다고. 사랑이 넘치는 말들이었습니다. 서연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지요. 오늘 저녁은 뭘 해줄까? 진우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줄까 싶었습니다. 요즘 진우가 좀 피곤해 보였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다녀왔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진우는 아직 퇴근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서연은 옷을 갈아입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8시가 되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왔어요. 저녁 준비했어요. 고마워. 진우는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회사 일 힘들어요? 응. 요즘 좀 그래. 무슨 일인데요? 그냥 진급 문제. 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은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되죠. 나이가 뭐 어때요? 우리 회사도 잘 되고 있잖아요. 경제적인 건 걱정 말아요. 서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저녁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나물 반찬. 서연이 차린 정성스러운 식탁이었지요. 역시 당신 음식이 제일 맛있어. 많이 먹어요. 식사를 마치고 진우는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서연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진우의 양복 재킷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재킷을 집어 방으로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재킷을 들었을 때 주머니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뭐지? 서연은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영수증이었습니다. 서연은 영수증을 펼쳐봤습니다. 순간 숨이 멈추었습니다. H호텔 펜트하우스 스위트룸 500만 원. 손끝이 떨렸습니다. H호텔. 서울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호텔 중 하나였습니다.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은 VIP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었지요. 왜?
진우가 여기를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회사 접대 아니면 이게 뭐야?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가 아직 샤워 중이었습니다. 서연은 영수증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재킷을 조심스럽게 옷장에 걸었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물어봐야 하나? 아니면 샤워가 끝났습니다. 진우가 나왔습니다. 뭐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연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진우는 옷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나 좀 피곤해서 먼저 잘게. 그래요. 진우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금방 잠들었습니다. 서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평온한 얼굴로 자고 있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진우의 휴대전화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보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손이 움직였습니다.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잠금 화면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이었지요.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열렸습니다. 서연은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회사 동료들, 친구들, 평범한 대화들이었습니다. 통화 기록을 봤습니다. 역시 평범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가족 사진, 풍경 사진. 이상한 건 없었습니다. 카카오톡을 확인했습니다. 대화방 목록을 훑어봤습니다. 회사 단톡방, 동창 모임, 가족 대화방.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민감한 건가? 서연은 휴대전화를 다시 탁자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진우가 일어났습니다. 아침 먹어요. 응.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일정 어때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오늘도 간부회의. 3개 있어. 힘들겠네요. 뭐 어쩔 수 없지.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별것 아닌 건가? 그냥 거래처 접대였을까? 하지만 500만 원. 회사 과장이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진우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다녀올게. 조심해서 가요. 진우가 나갔습니다. 서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문득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1달 전이었습니다. 진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집에 온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많이 힘들어 보였지요. 무슨 일 있어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진우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왜 그래요? 거래처 김 사장님이 있잖아. 김 사장님, 네, 알아요. 그분이 사업이 힘들어져서 부탁하길래 내가 보증을 섰어. 서연도 알잖아, 김 사장님이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한 분이신지.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요? 진우는 말을 아꼈습니다. 2억. 2억이요? 서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미안해. 그런데 그게 잘못됐어. 잘못됐다뇨? 김 사장님 회사가 부도났어. 그래서 우리가 갚아야 할 것 같아.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2억을 우리가 갚아야 한다고요? 응. 그런데 지금 당장은 돈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진우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위장 이혼을 하면 어떨까? 위장 이혼요?
일단 법적으로 이혼을 하고 집 명의를 당신 앞으로 하는 거야. 그럼 채권자들이 집을 못 가져가잖아. 하지만 걱정하지 마. 진짜 이혼은 아니야. 그냥 서류상으로만. 진우는 간절한 눈빛으로 서연을 봤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 판단했어. 하지만 우리 집은 지켜야 하잖아. 서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진우가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알겠어요. 우리 천천히 생각해봐요. 고마워. 진우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이후로 서연은 진우를 더 살뜰히 챙겼습니다. 매일 아침 정성껏 밥을 차렸고 저녁에도 진우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힘들어하는 남편을 위로하고 싶었지요.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고마워. 진우는 그렇게 말했지만 여전히 우울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위장 이혼을 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H호텔 펜트하우스라니 말이 안 됐습니다. 서연은 설거지를 멈췄습니다. 수돗물 소리만 들렸습니다. 뭔가 이상해.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고 고객을 만나고 디자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지요. 자꾸 신경이 가. 진우를 볼 때마다 호텔 영수증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물어보면 의심한다고 생각할까 봐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진우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왜요? 오늘 고객 미팅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몇 시쯤 들어와요? 글쎄. 10시쯤. 알았어요. 조심해서 와요. 응. 그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연은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습니다. 고객 미팅.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확인해 봐야 할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민지 씨. 직원을 불렀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일찍 퇴근할게요. 나머지는 내일 하죠. 네, 알겠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6시였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진우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사는 강남에 있었습니다. 30분 정도 걸렸지요. 회사 건물 맞은편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기다렸습니다. 7시가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 둘 퇴근하기 시작했습니다. 7시 반. 진우가 나왔습니다. 서연은 몸을 낮췄습니다. 진우의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연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차는 강남대로를 달렸습니다. 신호등에 멈췄다 갔다를 반복했지요. 20분쯤 지났을까? 진우의 차가 한 건물 앞에 섰습니다. 서연은 숨이 멎습니다. H호텔이었습니다. 영수증에 적혀있던 그곳 진우는 발레 파킹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지요. 호텔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대리석 바닥이 빛났습니다. 일반인들은 쉽게 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진우는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멀찍이 떨어져 지켜봤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진우가 탔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펜트하우스, 엘리베이터 표시등이 올라갔습니다. 최상층 펜트하우스였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진우는 분명 회사 과장이었습니다. 월급도 많지 않았습니다. 항상 진급이 안 된다고 투덜거렸지요. 나이도 있는데 과장에서 못 올라가네.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서연은 항상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은 제가 충당할게요. 편하게 일해요. 진우를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회사도 잘 되었고 수입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 진우가 H호텔 펜트하우스에 VIP만 갈 수 있는 그곳에 간다는 게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엄청난 게 있어. 서연은 확신했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호텔을 나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핸들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사람,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의 낯선 뒷모습이 서연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신뢰가 깨졌어. 요리처럼 깨져버린 신뢰였습니다. 한번 깨지면 다시 붙일 수 없는 것이었지요. 서연은 룸미러를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피곤한 눈, 메마른 미소, 이게 나야. 25년을 일하며 살아온 얼굴. 20년을 남편과 함께한 얼굴. 사랑으로 가꾸며 살아왔다고 생각한 날들이 갑자기 안개 속에 갇힌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뭐가 진짜 뭐가 거짓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랫동안 결혼 반지를 만졌습니다. 20년 전 진우가 끼워준 반지였습니다. 평생 함께하자. 진우가 말했습니다. 서연도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실을 마주해야 해.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사설탐정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중년의 남자가 물었습니다. 남편을 조사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요?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뭘 하는지 모든 걸 알고 싶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비용이 좀 드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얼마든지 지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세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착수금을 지불했습니다. 이제 알게 되겠지. 진우의 비밀이 무엇인지, 호텔 펜트하우스의 진실이 무엇인지. 서연은 차에 타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잔뜩 낀 날이었습니다. 뭔가 엄청난 게 기다리고 있을 거야. 예감이 들었습니다. 좋은 예감은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고객을 만나고 디자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한순간도 편하지 않았지요. 진우와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도, 함께 텔레비전을 볼 때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탐정이 뭘 찾았을까? 진우는 정말 무엇을 숨기고 있을까?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탐정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윤서연 고객님이시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녁 6시 어떠십니까? 서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날 오후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계를 볼 때마다 시간이 더디게 가는 것 같았지요. 5시가 되자 서연은 회사를 나섰습니다. 탐정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 3층이었지요. 서연은 계단을 올라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탐정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서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탐정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했습니다. 먼저 이 사진들을 보시죠. 사진 여러 장이 나왔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하나하나 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 H호텔 앞에 서 있는 진우.
달래 파킹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호텔 로비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진우. 세 번째 사진. 한 여자가 다가오는 모습. 서연은 숨이 멈추었습니다. 미연 그 여자였습니다. 김미연, 서연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필라테스 센터에서 만나 언니, 동생하며 친하게 지낸 사이였지요. 함께 요리 수업도 듣고 가끔 차도 마시던 사이였습니다. 이 여자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십니까? 탐정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계속 보시죠. 네 번째 사진. 진우와 미연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 다섯 번째 사진. 펜트하우스 복도를 걷는 두 사람. 진우가 미연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사진.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나오는 두 사람. 함께 아침을 먹는 모습. 일곱 번째 사진. 그리고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미연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떨어뜨렸습니다. 저 아이는 조사 결과 박진우 씨의 아들입니다. 호적에는 올라가 있지 않지만 DNA 검사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탐정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 아이는 올해 6살입니다.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서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이, 진우의 아이. 서연이에겐 아이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너만 있으면 된다고, 너만 사랑하고 책임지고 싶다고. 그리고 이건 재산 관련 자료입니다.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진우 씨는 단순한 회사원이 아닙니다. 3년 전부터 부동산 투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의는 김미현 씨로 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자는 박진우 씨입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요? 네. 강남에 오피스텔 3채, 상가 2개, 분당에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그게 다 얼마예요? 대략 20억 원 상당입니다. 20억. 서연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리고 이건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매달 미연 씨 계좌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입금되고 있습니다. 생활비와 아이 양육비로 보입니다. 매달 1000만 원. 서연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헛웃음이었지요. 자기는 매달 200만 원을 생활비로 받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자기 돈을 보태 썼습니다. 시댁 제사비, 시누이 전세금, 시어머니 병원비 모두 서연이 냈습니다. 그런데 진우는 미연에게 매달 1000만 원을 주고 있었습니다. 위장이혼 얘기는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거래처 사장 보증 문제로 위장이혼을 요구했어요. 아, 그건 말씀이시군요.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보증 사실은 없습니다. 위장이혼은 재산을 미연 씨에게 넘기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입니다. 재산을 넘기려고. 법적으로 이혼하면 재산 분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리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정리해두면 나중에 진짜 이혼할 때 고객님께 돌아갈 재산이 없어집니다. 서연은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나를 완전히 속인 거네. 더 있습니다. 탐정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연 씨는 현재 분당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요. 박진우 씨는 일주일에 서너 번 그곳에 갑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회사 회식이나 야근이라고 하신 날들이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서연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충분합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탐정이 명함을 한 장 더 꺼냈습니다. 여기 제가 아는 변호사입니다. 이런 사건에 경험이 많은 분이니 연락해 보시죠. 서연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와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내려갔지요. 차에 탔지만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은 뭐였을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진우였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 회식이 있어. 그래. 먼저 자. 알았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회식. 거짓말이겠지. 분당으로 가는 거겠지요. 미연과 아이가 있는 곳으로 서연은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째깍째깍. 규칙적인 소리였지요. 미연. 내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필라테스 센터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밝고 쾌활한 여자였습니다. 서연보다 10살 어렸지요. 언니 다음에 같이 요리 수업 들어요. 그래 좋아. 함께 요리도 배우고 차도 마시고 쇼핑도 갔습니다.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나의 남편과 아이까지 낳고 진우에게만이 아니라 미연에게도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불도 안 켜고 있어? 어디 아파? 진우가 불을 켰습니다. 서연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요.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그래, 그럼 빨리 자야지. 진우는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이 내 남편이 맞나? 20년을 함께 산 사람, 낯설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탐정이 준 변호사 명함을 꺼냈습니다. 자세히 보니 대학 서클 친구 정태호였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하나? 다른 변호사를 알아봐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오랜만이야. 그래,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태호야. 이혼 상담받고 싶어서 전화했어. 태호는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래, 사무실로 올래? 언제 가면 될까? 오늘 오후 2시 시간이 괜찮아. 그래, 오후 2시에 사무실로 갈게. 오후 2시 법률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태호는 차분하고 전문적인 인상이었지요. 어서 와. 서연은 탐정에게 받은 서류를 건넸습니다. 태호는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명확한 불륜 증거네. 아이까지 있고. 이혼할 수 있을까? 물론이지. 위자료와 재산 분할도 청구할 수 있어.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불륜 기간과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가능해. 재산 분할은 남편 명의 재산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어. 다만 미연 씨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별도 소송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려? 조정이 되면 6개월, 소송으로 가면 1년 정도 걸릴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탁해. 알았어.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착수금도 지불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실과 마주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어서 와요. 저녁 먹어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진우는 평소처럼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회사 어땠어? 그냥 그렇지 뭐. 서연은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평온한 얼굴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 얼굴로 나를 속였구나. 20년 동안. 서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거짓말도 배신도 이중생활도. 그리고 서연은 자기 인생을 되찾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아프고 힘들지만 끝은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서연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은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달랐습니다. 어제까지의 슬픔은 사라지고 단호함이 보였지요. 이제 시작이야. 변호사와 상담을 마쳤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도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사설 탐정이 준 서류 뭉치를 다시 펼쳤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이번엔 분노의 떨림이었습니다. 사진 속 진우는 웃고 있었습니다. H호텔 수영장이었습니다. 출장이라고 했던 그날이었지요. 그 옆에는 미연이가 있었고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물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진우의 아들이라고.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리조트에서 찍은 가족 사진, 놀이공원에서 웃고 있는 세 사람,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완벽한 가족 같았지요. 나는 뭐였을까? 서연은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영수증들도 있었습니다. 고급 리조트 숙박비, 명품 구입 내역, 레스토랑 식사비 모두 거래처 이름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렸구나. 서연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하얀 벽만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게 거짓이었단 말이야. 목소리가 공허하게 방안을 채웠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회사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지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진우가 있었습니다. 왔어? 응. 평범한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먹을래? 아니, 배불러. 진우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서연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태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만나서 전달할 서류가 있어. 내일 몇 시쯤 만날 수 있니? 곧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괜찮아. 알았어. 다음 날 오전 법률사무소에 갔습니다. 서연은 사진과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태호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소장이야. 여기 서명하면 법원에 제출할 거야. 서연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재산 분할 청구서, 위자료 청구서도 함께 제출할 거야. 고마워. 한 가지 더 조언을 한다면 남편 회사의 익명으로 제보하는 것도 방법이야. 회사 자금 횡령 의혹이 있다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볼게.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그날 오후 서연은 익명으로 진우의 회사에 제보했습니다. 박진우 과장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있습니다. 거래처 명목으로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증거 자료도 함께 보냈습니다. 영수증, 통장 거래 내역, 사진들. 이틀 후였습니다. 진우의 회사에서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우는 감사팀에 불려갔습니다. 박 과장님, 이 영수증들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건 거래처 접대비입니다. 리조트 숙박비가 접대비입니까? 그것도 사흘이나. 그건. 진우는 말을 잃었습니다. 명품 구입 내역도 있는데요. 여성용 가방과 옷입니다. 이것도 접대비입니까? 그건 통장 내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수억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진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도 받게 되었지요. 집에 돌아온 진우는 창백했습니다. 여보. 서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감사를 한다는데. 그래요?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누가? 제보한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죠. 여보, 혹시. 진우가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돌아봤습니다. 혹시 당신이. 서연은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지요. 그럴 리가요? 제가 왜 그래요? 하지만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맞아. 내가 했어. 진우는 그 눈빛을 보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음 날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법원에서 이혼 소장이 진우에게 송달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받았지요. 박진우 씨, 이혼 소장입니다. 서명해 주세요. 진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원고 윤서연, 피고 박진우, 청구 취지, 이혼 위자료 1억 원, 재산 분할. 손이 떨렸습니다. 황급히 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도대체 언제부터 안 거야? 서연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알 만큼 알아요. 미연, 아이, 이중 결혼 생활. 다 알아요. 이제 끝내고 싶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20년을 함께 살았잖아. 끝낸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야?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진우 씨 20년을 사기당했어요. 당신은 나를 속였고 우리 가족을 무너뜨렸어요. 이젠 끝이에요. 서연아, 제발 변호사와 얘기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우의 회사 게시판에 익명글이 올라왔습니다. 박진우 과장의 불륜 증거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H호텔에서 은주와 함께 있는 사진, 리조트에서 찍은 가족 사진, 아이와 놀아주는 사진.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 과장이 바람을 폈다며 회사 돈으로 그 여자 먹여 살렸대.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며칠 후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대형 유통회사 간부, 자금 횡령 및 불륜. 기자들이 회사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진우는 얼굴을 가리고 차에 탔습니다. 박진우 씨 한 말씀 해주세요. 횡령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륜 사실이 맞습니까?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서연은 평온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운 기분이었지요. 일주일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 측에서 합의를 제안했어. 합의? 이혼은 동의하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대해 협의하고 싶다고. 얼마를 제시했어? 위자료 5천만 원, 재산 분할 3억 원.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거절해줘. 우리가 원래 제시한 대로 하겠다고 해줘. 알았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조정이 열렸습니다. 서연과 진우가 마주 앉았습니다. 진우는 초라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서연아, 말하지 마세요. 서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정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연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불륜과 회사 자금 횡령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 10억 원을 청구합니다. 진우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과도한 청구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서연의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피고는 은주 명의로 부동산을 20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므로 원고에게 절반의 권리가 있습니다. 진우는 말을 잃었습니다. 조정은 2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위자료 8천만 원, 재산 분할 7억 원. 이렇게 합의하시겠습니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우도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2사람은 서명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진우가 따라왔습니다. 서연은 진우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왜 따라오죠?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웃음이네요. 나 정말 미안해. 서연은 진우를 봤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이었지요. 잘 살았으면 좋겠어. 미연이랑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녁 서연은 친구 태호를 만났습니다. 다 끝났어. 수고했어. 서연이는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야. 생각보다 강하더라. 놀랐어. 강해져야지. 그게 내가 살 길이니까. 태호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뭐 할 생각이야? 나를 다시 찾아야지. 남편의 그림자가 아니라 나로서.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더 키우고 싶어. 이제 온전히 내 것이니까. 좋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밖에는 초겨울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거실에 놓인 결혼 사진을 잠시 쳐다봤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0년의 거짓이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서연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프로젝트 계획서가 펼쳐져 있었지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만 표정은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대표님, 오늘 미팅 자료 준비 다 됐습니다. 고마워요. 내일 프레젠테이션 잘 준비하세요. 직원이 나갔습니다. 서연은 다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중요했습니다. 대기업 본사 인테리어 리모델링이었지요. 계약 규모만 50억 원이었습니다. 성공하면 회사는 중견기업으로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해. 서연은 1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이혼 후 더 미친 듯이 일했지요. 간혹 지난 일로 힘들었지만 일에 더 집중했지요. 효과는 있었습니다. 회사 매출은 작년 대비 2배로 늘었습니다. 직원도 15명에서 30명으로 늘었지요.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6시. 오늘은 태호와 저녁 약속이 있었습니다. 퇴근할게요. 네, 대표님, 내일 뵙겠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가을 저녁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허름한 점퍼를 입은 남자였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수염은 지저분했습니다. 얼굴은 헬쑥했지요. 하지만 서연은 알아봤습니다. 진우, 전 남편 박진우였습니다. 서연아.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서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차 한잔하면 안 될까? 할 말이 있어서. 난 할 말 없어요. 가세요. 서연은 돌아서려 했습니다. 진우가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잠깐만. 잠깐만 들어줘. 손 치워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진우는 손을 놨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했어. 뭐가 미안해요? 지금 와서.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회요. 서연은 비웃었습니다. 미연은 어디 갔어요? 아이는요? 미연이가 떠났어. 뭐라고요? 미연이 명의로 했던 재산들을 나 모르게 다 팔고 외국으로 떠나버렸어. 진우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저앉았지요. 아이도 데려가고 연락도 안 돼. 나한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서연은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저런 모습이 될 줄은. 1년 전만 해도 멀쩡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지금은 거지 같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잘렸어. 횡령 전과 때문에 다른 데서도 안 받아줘. 나 지금 갈 곳도 없어. 그래서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온 거예요. 서연아, 제발 도와줘.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고 싶어. 진우는 서연의 다리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손 떼지 마세요. 서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진우 씨, 결혼 20년 동안 늘 기회는 있었어요. 당신이 좋은 선택을 할 기회가요. 서연아, 나한테 솔직했을 기회, 미연을 포기할 기회, 가족을 지킬 기회, 그 모든 기회를 당신이 버렸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지요. 이제 와서 불쌍한 척해도 소용없어요. 당신이 선택한 길이에요. 제발, 제발 한 번만. 그리고 이렇게 또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스토킹으로요. 서연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사라지세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고요. 진우는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가세요. 진우는 고개를 떨구고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초라했습니다. 구부정한 등 느린 걸음.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지요. 서연은 그 모습을 보다가 돌아섰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저 사람은 나를 배신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으니까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20분 후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분위기 있는 곳이었습니다. 은은한 조명, 클래식 음악, 우아한 인테리어. 고급스러웠지요. 태호가 벌써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괜찮아. 나도 방금 왔어. 서연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태호가 그녀를 봤습니다. 얼굴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냥 일이 좀 많아서.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 준비는 잘 되고 있어? 응. 내일 프레젠테이션이야. 떨리네. 너라면 잘할 거야. 웨이터가 와서 주문을 받았습니다. 스테이크와 와인을 시켰지요. 그나저나 1년 됐네. 태호가 말했습니다. 응. 벌써 1년이야. 많이 달라졌어. 뭐가? 너 1년 전보다 훨씬 강해 보여.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강해진 게 아니라 살아남은 거야. 그것도 대단한 거지. 음식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기억나? 대학 다닐 때 우리 태호가 말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기억하지. 너 그때 인테리어 동아리 하면서 맨날 모형 만들고 그랬잖아. 맞아. 밤새워 만들고 그랬지. 나는 내가 성공할 줄 알았어. 그때부터 열정이 남달랐으니까. 서연은 웃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지. 이혼하고 회사 키우고 인생이 원래 그런 거지. 예상대로 안 되는 게. 그러게. 결혼할 때는 평생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지금 행복해 보여. 응. 진심으로. 1년 전보다 훨씬 편해 보여. 눈빛이 달라. 서연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맞아. 이상하게도 지금이 더 편해. 자유로워진 것 같아. 그게 진짜 너니까.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근데, 태호야, 너는 왜 결혼 안 해? 나이도 있는데.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봐. 태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준비는 무슨 평생 혼자 살 거야? 모르지. 인연이 있으면 하겠지. 서연은 태호를 봤습니다. 여전히 단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마워, 태호야. 뭐가? 1년 동안 내 편이 되어줘서 너가 없었으면 많이 힘들었을 거야. 뭘? 친구 좋다는 게 뭐야? 그래도 고마워. 식사를 마쳤습니다. 디저트로 티라미수를 시켰습니다. 내일 프레젠테이션 잘하고 연락해. 그럴게. 성공할 거야. 내가 장담해. 고마워. 덕분에 힘난다.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거리를 밝히고 있었지요. 조심히 들어가. 너도. 태호와 헤어졌습니다. 서연은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오가는 사람들. 나도 저 중 하나야.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이혼하고 나서 처음 며칠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울기만 했고 밥도 못 먹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지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회사에 가서 일하고 저녁에는 독서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전시회도 가고 영화도 봤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진우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시댁 신경 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온전히 자기만의 시간이었지요. 이게 나야. 진짜 나. 집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정돈된 거실. 깨끗한 부엌. 모두 서연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내일 발표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잘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오늘 서연은 법원에서 이혼 조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울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웃고 있었습니다. 진우를 만난 것도 배신당한 것도 이혼한 것도 모두 과거였습니다. 지금 서연은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로, 독립적인 여성으로, 자유로운 영혼으로. 그래, 괜찮아. 나는 괜찮아.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날이 될까요? 기대되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도전, 새로운 가능성 모두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55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인생. 늦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수란 미워하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복수는 자신을 다시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해요. 서연 씨는 이제 남편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 앞에 섰습니다. 그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끝내 웃음을 되찾았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한 승리였지요. 당신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시 피어난 순간을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